안녕하세요. 이정원에서 진행하는 송하의 쏙 점입니다. 자연현상은 가을, 겨울에는 결실을 이루고 그 결실을 잘 보관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지의 본연작용인 천지빗개로 설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다치거나 막히는 운때를 만나면 하던 일이 막히고 어렵게 되어 오히려 고난의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색함이 궁극에 다다르면 어떤 방법도 통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재능이나 기술 그리고 좋은 성품까지도 아끼고 숨겨서 때를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천지빗개에서는 처신을 특히 강조합니다. 천지빗개 학계에서는 음여가 모여 공개의 상을 이루니 주로 소견이 좁고 이제에 밝은 소인이 비색한 시기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계에서는 양효가 모여서 건개의 강건한 상을 갖추었으니 비색한 시기를 벗어나기 위한 처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천지빗개 상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천지빗개 구사효의 효사는 구사는 유명이면 무고하여 주의 리지리라. 구사는 명을 두면 허물이 없어서 동무가 복에 걸리리라 라는 뜻입니다. 앞서 공부한 학괴는 음효로만 이루어진 공개가 소인의 상으로 비색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제 비색함도 조금씩 벗어나니 미약하나마 다스려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상괴는 비색한 세상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을 말할 수 있습니다. 구사효의 체는 양효로서 강건한 기상이지만 구사의 위치가 음자리에 앉아 있으므로 서두는 바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유명이면 무구리라 하였는데 명은 인군 구호의 명입니다. 군자가 비색한 세상에 나아갈 여건이 안 되므로 구호 인군의 명을 기다리는 진중한 모습입니다. 그러한 처신이 허물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구사효가 동하면 손하절개가 나오는데 두 손을 모으고 공손한 상을 의미하므로 명을 받는 신하의 상으로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의라는 것은 무리, 때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이웃 린자를 써서 소인의 무리를 말하고 있지만 상계에서는 군자와 뜻을 같이 한 친구, 동무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사가 구호와 상구 등의 같은 군자들이 비색한 세상을 헤쳐나가기 위해 협력하는 모습입니다. 리지리라에서 리는 걸릴 리자와 복지인데 지천택괴에서 복지라는 단어가 조합되었듯이 복에 걸려 있다는 것은 역시 복지와 개념이 비슷합니다. 주역점으로 천지빗개 구사효를 받으면 이끌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곁에 있으니 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혼자서 하는 것보다 여럿이 뜻을 합쳐 일을 진행하면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천지빗개 구오효의 효사는 구오는 휴비라 대인의 기린이 기망기망이라야 개우포상이리라. 구오는 비색한 것을 쉬게 하니라. 대인의 기람이니 그 망할까 망할까 하여야 우묵한 뽕나무에 매리라 라는 뜻입니다. 구오는 강건중정한 자리입니다. 강건중정한 인군의 자리에서 강건한 건체들이 노력으로 마지막 남은 비색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휴비라는 것은 비색함이 정지되어 있는 시기를 의미합니다. 천지빗개는 인간의 관할로 할 수 없는 영역의 일입니다. 천지의 운행이 돌아가는 운수에 관한 일이므로 천지빗개에서는 사람의 능력을 뛰어넘는 대인의 소관으로 논하고 있습니다. 대인이라고 해도
천지비의 닫히고 막히는 형세를 완전히 끝내게 할 수는 없지만 비색한 것을 쉬게 하니 대인의 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망기망이라 라고 하였는데 망자는 각골문을 보면 칼날이 부러진 뜻으로 표현됩니다. 전쟁터에서 칼이 부러지면 패전했다는 것이니 망하다, 도망가다, 잃어버리다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비색한 기운이 정지되어 있을 뿐 완전히 벗어난 것이 아니니 붙들어 매어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을 포함합니다. 개우 포상에서 뽕나무 상자는 외옥계 소나절 괴상에서 나오는데 뿌리가 깊은 뽕나무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비색한 세상을 뽕나무에 붙들어 매어 쉬게 하는 상입니다. 하지만 뽕나무의 줄기가 낭창낭창거리니 늘 조심하고 상가하는 마음과 신중한 처신을 인식시켜주는 뜻이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천지빗계 구오효를 받으면 도산 직전까지 경험한 후에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으로 대응한다면 점차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천지빗계 상구효의 효사는 상구는 경빈이 선비코 후희로다. 상구는 비색한 것이 기울어짐이니 먼저는 비색하고 뒤에는 기뻐하도다 라는 뜻입니다. 상구는 구호에서 비색함이 정지되어 있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비색함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상구효가 동하면 태상절이 되니 태는 열야라 비색함을 넘어선 기쁨을 의미하는 뜻도 있고 비색함이 기울어진 뜻도 함께 합니다. 경비는 기울어진 경자로 비색함이 기울어진 뜻입니다. 이제 비색함을 끝내고 열린 세상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긴 겨울을 끝내고 새로운 봄이 오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선비코 후희로다 하였는데 먼저는 막히고 닫혔지만 나중에는 비색함이 물러가니 기쁨이 온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열흘 이상 붉은 꽃이 없고 달도 보름달이 되면 기울어지듯이 세상의 모든 것은 흥망성쇠를 이루고 살아감을 지천택계와 천지빗계를 비교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주역점으로 천지빗계 상구효를 받으면 시작할 때는 고난을 겪었지만 날로 번창하여 기쁜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곤경에 빠진다 해도 긍정적인 마인드로 대처한다면 오래 가지 않아 해결될 수 있다고 통변할 수 있습니다. 자연의 현상에서는 열리고 닫힐 때 하는 작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한 짝을 이루어야만이 천지 운행이 자연스럽고 순조롭습니다. 하지만 점괘를 받을 때 천지 빗계가 응하면 더럭 걱정이 앞섭니다. 분명 멈추어야 하고 닫혀서 막혀야 할 때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신의 처신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것도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열려서 형통할 때도 시간이 지나 기울면 막히고 닫히듯이 닫히고 막혀서 앞이 안 보일 때도 시간이 지나면 한 줄기 빛이 숨어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물건은 가히 끝까지 막히지 않으리라 하였습니다. 비색함이 오래가면 뜻을 가진 사람들이 비색함을 타파하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화평한 시절로 오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닫히고 막혀있던 비색한 때가 점점 기울고 형통함을 쓰지 못하고 움직일 수 없었던 군자들의 뜻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동단결하여 밝게 나아가는 뜻으로 13번 천하동인께로 다음 께를 이어갑니다. 여러분, 송하의 속점은 여기까지입니다.